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유식입니다. S&P 500은 약 0.25% 올라주면서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러한 와중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 것은 여기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벌써 저점 대비해서 72% 정도 상승해 주었는지라 적지 않은 물량을 갖고 있는 테슬라 주주로서 저는 지금 상승이 기쁘긴 합니다만 그 상승이 다른 영향에 의해서 부풀려져 있는지라 한편으로 고민도 됩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는 12월 21일 날 이제 테슬라 매수합니다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는 영상과 12월 29일 날 테슬라 이젠 저평가되었다는 영상과 함께 대응을 적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심이 있었죠. 물론 저의 경우는 테슬라 물량이 이미 많이 있는지라 물량을 제 그릇만큼만 늘렸고 그 이후로부터 늘리지 않고 지금의 상승에 편승하여 더 늘리지 않을 것이며 다른 저평가 기업을 대상으로만 늘려나가고자 하는데, 바로 그 이유는 테슬라라는 기업의 훌륭한 실적도 실적이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해준 이유는 옵션에서의 물량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게마 스퀴즈가 발생한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테슬라의 옵션 현황인데요. 주황색이 테슬라의 주가이고 하얀색이 바로 콜 옵션, 그리고 파란색이 풋 옵션의 물량입니다.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콜 옵션의 물량과 함께 테슬라의 주가가 이동해 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 옵션에 있어서 가장 많은 물량이 기록된 로그를 보시면은 1월 27일 기준으로 테슬라가 전부 차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에서의 콜 옵션이 정말 많이 쏟아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마 스퀴즈에 대한 여부는 implied volatility와 함께 동반이 될 때 발생을 하는데, 테슬라의 경우는 여기 implied volatility가 이렇게 최고조를 찍을 정도로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었고 2022년 10월 이후로 이렇게나 많은 테슬라 콜옵션 물량이 쏟아진 적은 처음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게마 스퀴즈가 일어난 것이죠. 참고로 게마 스퀴즈로 인해서 터진 물량은 테슬라를 대상으로 장투하시는 분들께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래량입니다. 게마 스퀴즈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멤버십 분들 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텔레그램 내에서 설명을 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테슬라 주식이 왜 올랐는지는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만 테슬라의 실적은 좋았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오른 것까지는 맞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한 리액션을 보여준 이유는 옵션에서의 물량이 역대급으로 터져 주었으며 게마 스퀴즈 현상에 의한 것으로 이것은 팩트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편의적으로 데이터를 선정했다느니, 아니면 이 내용이 아예 이해가 안 가셔서 비방의 멘트를 적으실 것이라면은 저와는 전혀 의미 없는 소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더 나은 근거를 자료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던가, 만약 이러한 자료들이 말이 안 된다 싶으면은 무시하고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저 제가 유료로 받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가 이해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유 드리는 것 뿐입니다. 참고로 저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여 개 이상의 곳에서 유료로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드리고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제 의견과 앞으로의 전략 또한 자유롭게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10월 26일 날 시작으로 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보잉을 대상으로 분석을 드렸고, 10월 26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S&P 500이 단 3.87% 증가하는 동안에 보잉은 54%의 수익을 갱신하는 등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들 엔비디아라던가 테슬라 등 빅테크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수차례 보잉에 대한 전략과 계획 등을 분석을 따로 드렸는데요. 보잉과 같이 시장에서 한때 외면을 받고 있었던 종목을 대상으로는 제가 하루 종일 분석해서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봤자 시장에서 외면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뷰가 전혀 안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다루지 않고 오로지 텔레그램에서만 다룰 예정이며, 앞으로 보잉에 대한 대응 계획 또한 텔레그램에서만 다룰 예정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60%가 오른 상황에서도 대응 계획만 제대로 잘 잡혀있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차고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 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 현황입니다. 2월 14일날 발표될 CPI의 컨센을 보시면은 이렇게 6.5%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월 13일을 시작해서 보시면은 CPI는 8.8%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꾸준히 하락해 왔습니다. 8.8% 시작으로 해서 6.5%까지 꾸준히 하락했는데, 이번 컨센서스는 6.5%로 지난달과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제가 며칠 전부터 꾸준히 주장했던 부분으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난달 CPI의 결과가 이렇게 6.5%인데
6.5%의 결과를 보여주는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닌 에너지 쪽에서의 기여가 매우 컸습니다. 에너지 쪽에서 4.5나 하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가솔린과 퓨얼 오일에서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린 자료입니다만 여기 보시면은 가솔린 가격은 CPI가 하락했던 시기와 일치하면서 이렇게 하락해 주었지만 이번 1월 달에서의 가솔린 가격은 자그마치 9.38%나 상승해 주었습니다. 다른 원자재들은 어땠을까요?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원유는 올랐고 구리와 목재 그리고 강철 모두 다 계속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떨어진다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선 1월달 시작으로 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저와 마찬가지로 주식에 충분한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과 함께 2년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초록색은 현재 2년 국채금리이고 여기 노란색은 3개월 뒤의 2년 국채금리의 모습이고 빨간색은 6개월 뒤의 2년 국채금리의 모습인데 노란색과 빨간색 모두 지금 오늘날의 2년 국채금리를 의미하는 초록색 차트로 수렴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만큼 2년 국채금리에 대한 미래 예측치도 이제 상승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 3개월 포워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꾸준히 벌어지면서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2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 6개월 포워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꾸준히 벌어지면서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공통적으로 존재했는데 이제는 그 스프레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상황은 안 좋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장은 천천히 깨닫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상을 끝내기 전에 참고로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S&P 500도 갬마 스퀴즈의 단계에 있습니다. 더 분석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부족한 분석은 텔레그램에서 전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석도 만약 20년 동안 꾸준히 무단 매수를 해나가실 계획이시라면 의미는 없습니다. 1929년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 어떤 해를 꼽아도 20년을 투자했을 때 상패가 되지 않는다며야 플러스가 나지 않았던 종목은 정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힘들게 분석을 해서 욕을 먹고 싶진 않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분석을 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20년 동안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월급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이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철저하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결국 플러스가 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무조건 수익은 날 것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